제가 지난 시간에는 국물이 누명 팩트 체크 해드렸습니다. 국물 미워하지 마시고, 국물 문제가 아니라 뜨거운 국물 때문에 나트륨 과잉 섭취가 오기 쉽고, 또 밥이나 국수를 우리가 말아먹기 때문에 빨리 먹고 많이 먹어서 소화장애가 오기 쉽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물 요리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첫째, 국도 뜸을 들이시고 간은 먹기 직전에 맞추십시오. 국을 끓이다가 뚜껑 덮고 불 끄고 뜸 들이잖아요. 고명으로 얻은 재료들의 감칠맛이 정말 충분히 우러나오고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먹기 직전에 뚜껑을 엮고 맛을 한번 보세요. 소금이나 간장 따로 넣지 않아도 한참 끓일 때 맛을 내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이 납니다. 이렇게 간을 하다 보면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지 않게 됩니다. 된장이나 고추장 맛으로도 간은 이미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외식할 때는 뚝배기나 전골같이 이렇게 팔팔 끓여서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도 내 앞접시에 내용물을 덜어서 충분히 식힌 다음에 적당히 따뜻한 상태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소금을 추가로 넣지 않아도 간이 충분하실 겁니다. 둘째, 국과 밥은 따로 드시는 겁니다. 국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밥을 국에 적셔서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적셔서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덜 씹어요. 그리고 급하게 빨리 삼켜서 빨리 먹고 많이 먹는 그런 식습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뇌에서 배가 부르다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내 배는 밥을 한두 그릇 볼록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포만감 호르몬, 이 다이어트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은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고 20분 정도가 지나서야 뇌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 이전에는 내가 한 그릇을 먹든 두 그릇을 먹든 내가 얼마나 배부른지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보통 국밥 먹는 시간 여러분 20-30분 걸리세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후루룩 빨리 식사를 하게 되면 충분한 양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 포만감 신호를 전달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식욕이 억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평소에는 많이 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는 국물만 있으면 밥 두세 공기를 순식간에 비울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먹는 양도 점점 늘어나게 돼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밥과 국은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정말 맛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단짠의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슴슴한 국에 밥을 말면 좀 맛없잖아요. 밥은 달고 국은 짜야 맛있습니다. 국에 밥을 말아서 드시게 되면 국을 끓일 때도 간이 어떻게 덩달아서 세지게 되고 국물을 다 마셔버리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중독성 있는 맛은 뇌에서 더 자극적인 맛을 계속 강하게 원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과 밥의 만남, 이거 위험합니다.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갈라버리세요. 셋째, 건더기는 다 먼저 건져 드시는 겁니다. 나는 빠진 고기는 절대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국물에 영양소가 다 녹아있는데 빈 껍데기인 고기 먹어서 뭐 하려고? 다 물러터진 태소는 난 먹어서 뭐 하나요? 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국대접에서 건더기만 건져 먹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 국물이 진국인데 허투루 먹는 거야. 고기를 오래 푹 고아서 국물 내면 물에 고기 영양분이 다 녹아버린다는 얘기 지금도 믿으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실제로 물에 빠진 고기는 난 안 먹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하지만 고기로 끓인 육수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은 고기의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국물의 감칠맛은 고기의 단백질 성분인 글루탐산, 이 글루탐산이 물로 퐁당퐁당 빠져나와서 나는 맛이다 설명했죠. 사실 이렇게 국물로 빠져나온 고기의 영양분은 오래 끓인다고 해서 계속 물에 녹아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래 끓이게 되면 고기가 흐물흐물해지는 거는 단백질의 단단한 결합,
그 결합이 끊어져서 흐물흐물해지는 거지 물의 영양소가 다 녹아 나와서 흐물흐물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육수를 낸 고기를 버리지 않고 찢어서 국에 넣어서 먹고 따로 조물조물 양념해서 반찬으로 만들기도 했죠. 오히려 이렇게 연해진 고기는 소화장애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참 좋습니다. 고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에 한번 퐁당 빠졌던 고기가 굽고 튀긴 고기에 비해서 소화 흡수가 훨씬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물에 퐁당 빠진 고기가 좋은 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포화 지방을 줄인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동물성 단백질 드실 때 가장 큰 문제가 포화 지방도 같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국물에 같이 끓인 고기는 국물의 지방이 다 녹기 때문에 고기만 따로 확 건져서 드시게 되면 포화 지방 걱정은 덜고 비교적 담백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채소 먹게 되면 항상 속 거북하신 분들, 장 예민하신 분들도 국 속에 있는 고명으로 넣은 채소 드시면 어때요? 소화가 한결 편하시죠? 국에 채소 고명을 많이 넣어서 끓이게 되면 간은 안 세지면서 채소에 들어있는 각종 아미노산들이 적당히 녹아 나와서 풍미를 확 올려줍니다. 채소의 아미노산들은 조금만 끓여도 풍미가 나는 것들이 많아요. 굳이 오래 끓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 익었다 싶으시면 바로 불 끄고 뚜껑 확 덮으시면 뜸이 쫙 들면서 충분히 익거든요.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이었습니다. 국에 밥 말아 드시지 마시고 밥 대신 고기하고 야채를 듬뿍 넣어서 국물 대신 건더기를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네 번째, 식전에 국을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간은 슴슴해야겠죠. 외국에서는 수프 다이어트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유명한 한 분, 바버라 롤스가 식전 수프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 한 15분 전에 미리 채소 수프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게 했더니 실험 참가자 전체의 점심 섭취 칼로리가 무려 20% 줄었다는 그런 결과였어요. 부피가 큰 국물 음식이 위장을 늘리고 포만감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이런 칼로리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점도가 높아서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있는 국물 음식일수록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간은 슴슴하고 맵지 않아야 도움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첫째, 국도 뜸 들이시고 간 먹기 직전에 맞추시고요. 두 번째, 국과 밥은 섞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분리. 그리고 세 번째, 건더기 먼저 다 건져 드시고 네 번째, 식사 전에 국을 드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따뜻한 국물, 시원한 국물. 저 너무 국물 팝니다. 국물 좋아합니다. 건강하게만 여러분들이 드시면 원기를 회복시키는 음식이 바로 국물이라는 거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기 회복 국물 끓이러 갑니다.